2030년 어느 새벽, 거제도 삼성중공업 도크에서 거대한 구조물 하나가 조용히 바다로 끌려나갑니다. 길이 150m, 아파트 50층 높이만 한 이 쇳덩어리의 정체는 배가 아닙니다. 발전소입니다. 목적지는 싱가포르 앞바다. 그곳에는 구글의 동남아시아 최대 데이터 센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케이블 하나를 연결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24시간 안에 원자력 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장면이 현실이 될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어떻게 에너지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으려 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삼성중공업의 승부수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 수만 대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챗GPT의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구글 지도가 최적 경로를 계산할 때마다, 넷플릭스가 영상을 스트리밍할 때마다 전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의 양이 945TWh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 1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공장을 돌리고 전철을 타고 에어컨을 켜고 1년 내내 쓰는 전기를 다 합친 것과 맞먹는 양입니다. 그걸 데이터 센터 하나의 섹터가 쓰겠다는 겁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들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AI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태양광은 구름 끼면 발전량이 뚝 떨어집니다.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그만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0.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됩니다. 재앙이니까요. 결국 선택지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 날씨와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가장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즉 인구가 밀집한 해안 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서울, 도쿄. 그런데 이런 곳에 원전을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 반발은 차치하고라도 땅 자체가 없습니다. 도심 근처에 원전 부지를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순간 누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이 없으면 바다를 쓰면 되지 않을까? 원전을 아예 배처럼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는 겁니다. 전기가 필요한 해안 도시 앞바다에 갖다 세우고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끝입니다. 필요가 생기면 더 갖다 놓고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다른 곳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해상 부유식 원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처음 들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 원전을 띄운다고? 위험하지 않아? 사실 이게 이 기술의 가장 강력한 역설입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규모 9.0의 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그 충격파가 땅을 타고 원전으로 전달됐고 이어진 쓰나미가 냉각 시스템을 삼켜버리면서 최악의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원전이 바다 위에 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진이 났습니다. 땅을 타고 오는 진동은 액체인 바닷물 위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배가 살짝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쓰나미가 왔습니다. 쓰나미는 얕은 해안에서만 10층 건물 높이로 솟아오릅니다. 깊은 바다에서 쓰나미는 그냥 완만한 물결입니다. 배가 둥실 들렸다 내려오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원자로를 식혀야 하는 냉각수, 해상 원전은 그게 발밑에 무한정 깔려 있습니다. 공학자들이 수십 년간 고민한 안전 문제의 상당수가 그냥 바다 위에 띄우는 것만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원자로 설계 자체에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덴마크 시보그사와 함께 개발한 CMSR, 즉 용융염 원자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일반 원전은 우라늄 연료봉이 과열되면 멜트다운이 일어납니다. 냉각에 실패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CMSR은 다릅니다.
연료 자체가 액체입니다. 우라늄을 특수 소금에 녹인 액체죠. 전기가 끊기면 이 액체 연료는 반응로 아래의 배수구로 흘러내려가 공기와 만나는 순간 스스로 굳어버립니다. 단단한 암석처럼 굳어버린 연료는 더 이상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기가 완전히 나가도 원자로가 스스로 멈추는 겁니다. 중력이라는 자연의 힘만으로 재앙을 막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조선업계에서 역사적인 뉴스가 하나 발표됩니다. 삼성중공업이 미국 성급협회 ABS로부터 국산 스마트 원자로를 탑재한 부유식 발전 설비의 인증을 따냈다는 거.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은 2023년에 이미 CMSR 방식으로도 같은 인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깐깐한 성급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기술 방식의 해상 원전 인증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동시에 보유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동차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가 휘발유 엔진차와 전기차를 동시에 만들 수 있고 둘 다 안전 인증까지 받았다고 해봅시다. 고객이 어떤 방식의 차를 원하든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체 연료 방식을 원하는 고객에겐 스마트 원자로로, 액체 연료 방식을 원하는 고객에겐 CMSR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떤 나라, 어떤 규정, 어떤 입맛의 고객이 찾아와도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삼성중공업만의 무기입니다. 여기서 한국 조선업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육상 원전은 어떻게 짓나요? 수십만 평 부지에 거대한 기초공사를 하고 콘크리트를 수백만 톤 타설하고 배관 하나하나를 현장에서 직접 이어가며 좋기 10년에서 15년을 씁니다. 핀란드에서 짓다 만원전 하나가 무려 19년 만에 완공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상 원전은 다릅니다. 조선소 도크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장처럼 통제된 환경 안에서 모듈을 하나씩 조립합니다. 날씨가 무관합니다. 재료 낭비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시간이 40% 줄어들고 2년이면 발전소 하나가 완성됩니다. 배 한 척 짓듯 원자력 발전소를 찍어내는 겁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구조물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비용 안에 만들어낸 50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가 전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원자로 열로 바닷물을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고 남은 물은 정수해서 식수로 씁니다. 전기, 수소, 깨끗한 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파는 해상 플랫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대한민국 혼자 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미 세계 최초의 상업용 해상 원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카데미크 로모노소프. 2019년부터 시베리아 북단 항구 도시에 전기를 공급 중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소형 원전을 배치하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건 에너지 확보가 아닙니다. 해양 영토 주장입니다. 여기서 1970년대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도 한때 해상 원전을 만들려 했습니다. 뉴저지 앞바다에 원전 바지선을 띄우는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반핵 여론과 오일 쇼크 이후 수요 감소로 프로젝트는 폐기됩니다. 그 과정에서 쓰던 세계 최대 크레인이 헐값에 팔립니다. 그 크레인을 사간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레인이 지금 중국 조선업 성장의 기반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가 만든 기술과 인프라가 경쟁국의 발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수력원자력, 삼성중공업, 주요 건설사들이 힘을 모아 K-원전 연합을 꾸렸습니다. 원자로 설계부터 선박 건조, 운영, 핵연료 공급까지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에 거제도 항구, 예인선에 이끌려 바다로 나가는 발전소. 이 장면이 현실이 되는데 필요한 건 기술도 아니고 인증도 아닙니다. 이미 다 갖춰졌습니다. 남은 건 결단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에너지 패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가 그 과실을 가져갔습니다. 석탄은 영국, 석유는 미국, 원자력은 러시아와 미국. 이번에는 바다 위 원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30년 전 세계 바다 곳곳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진 발전소가 정박해 있는 장면.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생각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